네,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전체적인 컨셉입니다. 자, 문항에 따라서 1번, 2번, 3번, 자유문항까지 4번까지 4개를 구성해야 된다면 이건 구성의 문제라면 이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 거냐, 어떤 분위기로 가져갈 거냐, 뭐에다가 초점을 둘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자기소개 컨셉에서 컨셉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. 왜냐?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.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스토리 플러스 텔링이니까 이야기를 텔링 말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. 하지만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. 스토리텔링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야기가 돼야 되죠. 먼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을 끌려면 내 자기소개서가 입학사정관의 관심을 끌려면은 관심이 끌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. 하다못해 술집에서 친구랑 얘기할 때도 내 얘기 안 들어주죠. 그죠? 내 얘기 듣게 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내가 중요한 컨셉이라든가 중요한 단어를 던짐으로써 나한테 관심을 끌어내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그리고 끌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또 그냥 나한테 관심이 다 없어져 버리죠. 그러면 자기소개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게 맞다. 그리고 그 임팩트가 여러 가지 요소들, 증빙 자료나 아니면 뭐 진한 감동을 주던가 뭐 기타 등등을 표현해가지고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내 자기소개서를 선택하고 끝까지 읽었다. 그러면 100% 그거는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자소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컨셉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.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. 어떤 마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 사과 농사를 짓는 마을이었다는 겁니다. 근데 사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될 타임이 됐는데 거의 이제 빨간색이 이제 머물러 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느닷없이 태풍이 부른 거죠. 그래서 태풍이 사정없이 큰 놈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사과단지였는데 70% 이상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린, 낙과해버렸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태풍이라는 거 솔직히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떨어진 건 뭐 죽고 모시기 해봐야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거나 모양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빨갛게 익어야 되는 그런 사과가 푸릇푸릇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 마을이 다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.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. 뭐냐? 자, 30% 남아있는 거다 최선을 다하자라고 한 거죠. 그래가지고 모양을 파서 뭐 복자도 써놓고 이런 걸 해서 그 사과에다 다 하나씩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 붙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행히 햇빛이 이제 마지막 햇빛이 세게 들어서 사과가 빨갛게 익었는데 글씨를 붙여놓은 부분만은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사과가 복자, 행운, 뭐 행자 이런 것들 써져 있는 사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걸 판매를 할 때 바로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거죠.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과가 자 이런 사태를 겪고도 살아남았다. 그러니까 이 사과는 복을 준다. 행운을 준다. 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마을이 그 전년도에 풍년이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은 훨씬 단가가 비싸졌으니까 더 많은 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성공의 요인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었다라는 겁니다.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. 자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케팅 방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사용이 됐고, 그리고 이런 시도들 사실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먼저 뭔가 더 구전 효과도 일으키고, 이런 마케팅 기법으로 굉장히 많이 이미 활용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,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겁니다. 밑에 이제, 해놓은 게 있는데, 입학사정관제에 그동안 합격했던 합격자들의 수기를 모아놓은 거, 이런 것들을 보면, 수기의 제목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. 먼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스토리텔링, 내 이야기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. 여기 보면 자신만의 스토리, 뭐 소신껏 행동하라,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, 뭐 이런 아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? 트리거라는 말을 해놨습니다. 탁 한 방 건드려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확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건 어떤 걸까?
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. 스토리텔링을 위한 토막 글 모음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. 자, 만약 누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라. 스토리텔링이 인생을 바꾼다. 만약 당신에게 이야기가 있다면 당신이 바로 주인공이다. 스토리의 베이스는 욕망, 즉 돈과 명예이다. 이건 자기소개서보다는 무슨 막장 드라마? 드라마나 영화에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그렇죠. 이야기의 베이스는 돈과 명예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토리는 전형으로부터 시작된다. 전형은 프로토타입이죠. 그럼 전형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.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, 계층 간의 사랑,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종류 중에 역경 극복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. 그렇다면은 아마 이런 프로토타입하고 타입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주인공은 주체가 변해야 한다.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. 모든 드라마나 내러티브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인공이 변하는 구조라는 겁니다.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도 내가 변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 밑에 보면 영어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을 생략하고요.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. 어서 봤죠?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에서 주인공 배우가 참 성격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떤 여자를 만나죠. 그리고 한 말이 그거죠.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.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. 이게 또 많은 사람이 써먹은 프로포즈가 됐죠. 이게 어쨌든 자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.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특징을 가장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라. 이것이 스토리텔링이고 스토리텔링이 강할수록 자기소개서의 구성도 강해질 것이며 그러면 그 스토리를 읽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를 픽업할 것이고 끝까지 읽을 것이다. 끝까지 읽기만 한다면 3배수나 5배수를 뽑는 1단계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